집 나간 입맛 돌아오게 만든다는 바로 그 맛. 남녀노소 누구나 사랑하는 바다의 완전 식품. 김을 둘러싼 수상한 소문을 파헤쳐본다. 본격적인 식사 시간. 구수한 밥 한 끼가 입맛을 돋우는데 갓 지은 밥에 김이 필수지. 마른 김? 이거 안 구운 김 아니야? 안 구운 게 어때서? 김은 한번 구워야지. 그래야 맛도 식감도 산다고. 에이, 자기 정말 큰일 날 소리 한다. 왜? 김은 구워 먹으면 영양소가 다 파괴되는 거 몰라? 구워 먹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김을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김석원의 주장은 과연 사실일까? 흔히 마른 김을 먹을 때 남아있는 비린내를 제거하고 바삭한 식감을 살리기 위해 김을 구워 먹는 경우가 많지만 온라인상에서는 김을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의견 또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김에 관한 수상한 소문. 김을 구우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 진실을 밝혀줄 전문가. 이지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은 굽는 시간이 30초 내외로 짧기 때문에 영양 성분의 손실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마른 김을 구워서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을 구워 먹으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김을 구우면 열이 가해지면서 김의 단단한 분자가 쪼개져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각종 비타민의 용출이 용이해집니다. 실제로 혈중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춰서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해주는 비타민 B군과 혈압을 떨어뜨리는 비타민 C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라면 김을 구워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은 구우면 색깔이 바뀌는 특성이 있는데 여기에 주목해야 할 성분이 있다는 것. 마른 김을 구웠을 때 초록빛으로 변하는 이유는 김 속에 있던 피코에리트린이라는 붉은 색소가 피코시안이라는 성분으로 바뀌기 때문인데요. 이 피코시안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혈관을 튼튼하게 해서 고혈압과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동안 몰랐던 구운 김의 숨은 효능. 검붉은 색이던 마른 김을 가열하게 되면 초록빛으로 변하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피코시안 성분이 생성되는데 실제 피코시안 성분이 대사증후군으로 인한 혈관 내피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피코시안 성분이 풍부한 구운 김에는 또 다른 반전 효능이 있다는데 바로 입냄새 제거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구운 김이 입냄새 제거를 돕는다? 구운 김에서 생성된 피코시안 성분이 구취의 원인이 되는 트리메틸아민이나 메틸메르캅탄 같은 성분의 분해를 돕기 때문인데요. 또한 구운 김을 씹으면 침샘이 자극되기 때문에 입안 건조로 인한 세균의 번식을 막아서 입냄새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피코시안 성분이 항염작용을 통해 만성 치주염 완화를 돕는다는 연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치 못한 김의 효능을 알게 된 낯쑥떡. 냉장고 속에 잠들어 있던 김을 모조리 꺼내드는데 자기들 나 좀 도와줘. 이 많은 김으로 다 뭐하게? 구운 김이 건강에 그렇게 좋다잖아. 이거 다 구워야겠어. 도와주면 나눠줄 거지? 당연하지. 김을 굽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바삭함을 살리기 위해 차차 김을 굽기 시작하는 두 사람. 동작 그만! 아니, 지금 그냥 굽는 거야? 그럼? 기름을 발라야지. 그래야 고소할 거 아니야. 어머, 아우 내 정신 봐. 기름을 깜빡했네. 김은 역시 참기름으로 구워야 되겠지? 아유, 무슨 소리. 건강엔 들기름이 좋은 거 몰라? 그래? 나는 그냥 굽는 게 깔끔하니 좋던데. 김을 굽기도 전에 어떤 기름을 쓸지 고민에 빠진 그녀들.
기름을 바르고 소금을 뿌려 굽기만 하면 완성되는 조미김은 어떤 기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맛이 결정되기에 기름 선택에 늘 고민이 따르는데, 그렇다면 주부들은 조미김을 만들 때 어떤 기름을 쓰고 있을까? 들기름 쓰는데 없을 때는 콩기름하고 참기름하고 섞어서 쓰기도 하고. 고소한 맛이 덜해갖고 들기름만 써요. 들기름하고 식용유하고 3대1로 섞어서 하고 있어요. 실제 조미김은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어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았지만 저마다 사용하는 기름의 종류와 굽는 방식이 달랐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조미김을 만들 땐 어떤 기름을 쓰는 것이 좋을까? 김은 지방이 거의 없어서 기름을 바르고 구우면 맛은 물론 김 속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캐로틴의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조미김에 영양을 더해줄 뿐 아니라 보관성까지 높여줄 기름의 정체, 바로 참기름 그리고 카놀라유를 함께 쓰는 것입니다. 참기름과 카놀라유를 섞어서 사용해라? 참기름에는 다른 기름으로 섭취할 수 없는 리그난과 시사몰린 성분이 풍부한데요. 바로 이 두 성분이 천연 항산화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김의 산패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참기름은 발연점이 낮아서 김이 쉽게 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연점이 약 240도로 높은 카놀라유를 참기름과 섞어서 사용하면 타는 걸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 보충에도 도움이 됩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조미김은 밀봉돼 있어 김에 묻은 기름이 산패되는 것을 막아주지만 가정에서 만들 경우 뚜껑을 여닫을 때마다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변질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만든 조미김의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선 참기름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 실제 기름의 산패도를 결정짓는 지방산화 억제 능력은 참기름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참기름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카놀라유를 섞었으며 김 속 비타민 C의 흡수를 도와 혈관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데, 그래서 준비했다. 참기름과 카놀라유를 활용한 혈관 튼튼 조미김 굽기. 그 방법을 알려줄 정날의 요리 연구가. 바삭한 김을 굽기 위한 비법은 바로 기름의 비율. 참기름엔 오메가6 지방산이, 카놀라유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요. 참기름과 카놀라유를 1대1로 섞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두 지방산의 균형에 맞게 참기름과 카놀라유를 1대1의 비율로 섞는다. 이제 조미김에 짠맛을 추가해줄 차례인데요. 주로 소금을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하지만 김 자체에도 나트륨이 풍부하고 또 소금은 녹으면서 염기성이 되어 김 속 비타민을 파괴하기 때문에 저는 대신에 이걸 사용할 겁니다. 소금 대신 조미김에 짠맛을 추가해줄 식재료의 정체. 연갈색을 띠는 의문의 가루였는데 바로 마른 새우를 갈아서 만든 가루인데요. 마른 새우 속 풍부한 칼륨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또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아스타잔틴이 풍부해서 조미김과 함께 먹었을 때 혈관 건강에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새우 가루를 더욱 잘 활용하는 또 한 가지 비법. 바로 새우 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사용하는 것. 조미김의 간을 골고루 배게 하면서 감칠맛을 높이는 신의 한 수가 된다. 이제 김의 한쪽 면에 숟가락 반 큰술에 해당하는 기름을 칠해주기만 하면 본격적으로 김을 구울 차례. 마른 팬을 센 불에 예열한 뒤 중불로 줄여주는데, 이때 중요한 건 김에 기름 바른 면을 서로 맞닿게 2장씩 굽는 것. 뜨거운 팬에 기름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을 막아 김이 타는 것을 막고 김 특유의 향을 보존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양쪽 면을 30초간 우루 구워주기만 하면 맛과 혈관 건강 동시에 챙긴 조미김이 완성된다. 여기서 잠깐!
국민 반찬 김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코너 속의 코너, 천김 타파. 과연 시민들은 김에 관해 어떤 점을 궁금해하고 있을까? 눅눅해진 김을 다시 구워서 먹는데 그게 괜찮은 건지 궁금해요. 눅눅한 김은 상한 것 같아서 버렸는데 먹어도 되는지 궁금해요. 바삭함이 매력이지만 습기에 취약해 금방 눅눅해지는 김. 온라인상에서는 눅눅한 김의 맛과 식감을 되살리기 위해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돌리는 등 다양한 방법들이 공유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과연 눅눅해진 김을 재가열해서 먹어도 괜찮은 것일까? 김이 쉽게 눅눅해지는 이유는 습기를 잘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눅눅해진 김을 다시 구워 먹으면 김 속의 수분이 날아가서 다시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김이 보랏빛을 띈다면 김이 산패되어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니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온라인상에서도 보라색으로 변한 김을 섭취해도 될지 고민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하지만 보라색으로 변한 김은 이미 산패됐다는 신호로 전체가 아닌 일부만 변색됐더라도 섭취해선 안 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김의 눅눅함을 막기 위해선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핵심. 김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은 냉동 보관했을 때 가장 오랫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특히 가정에서 구운 조미김은 열고 닫고를 반복하면서 산패가 빨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밀봉한 뒤에 냉동 보관하시되 일주일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조미김을 보관할 때 키친타월을 한 장 깔아주면 습기를 막아 바삭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조미김을 세워놓으면 기름이 밑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눕혀서 밀폐한 뒤 냉동 보관하면 된다. 며칠 뒤 몸살에 걸린 소문난. 자기야, 괜찮아? 우리 왔어. 아, 빨리 가보자. 두 사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일어서는데 왔어? 밥도 안 먹고 이러고 있는 거야? 기운 차려야지. 자기,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입맛은 없는데 내가 좋아하는 묵밥이 먹고 싶네. 묵밥? 그래, 알았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에 각종 고명을 얹은 낫쑥도표 도토리묵밥이 완성되고, 묵밥 대령이요. 고마워. 근데 김은 어디 있어? 짠! 김은 먹기 직전에 넣어야 된다고. 잠깐. 아휴, 김하고 도토리묵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몰라? 상극이래, 상극. 아니 묵밥에 김이 없으면 어떻게 먹어? 아우, 자기는 지금 못 먹어서 빈혈도 있는데 잘못하면 더 심해질 수가 있어. 비닐하고 이거 무슨 상관이야? 아유, 그래.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똑같아. 자, 먹어. 김과 도토리묵은 상극이라는 김석원의 주장. 여름철 갈증을 달래주는 도토리묵밥부터 몸속 열기를 식혀주는 냉국까지, 시원한 여름 별미를 장식하며 입맛까지 살려주는 김. 그런데 즐겨 먹었던 김과 도토리묵이 상극이다? 김에 관한 수상한 소문. 도토리묵과 김은 궁합이 좋지 않다는 소문의 진실을 파헤쳐라. 김과 도토리묵의 상관관계를 밝혀줄 박경수 식품영양학과 교수. 일반적으로 도토리묵밥은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의 영양소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이어트로 인한 빈혈이 있거나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의 경우 김과 도토리묵을 한꺼번에 섭취하는 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빈혈이나 갱년기를 겪고 있다면
김과 도토리묵을 함께 섭취해선 안 된다? 김은 해조류 중에서도 철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철분이 꼭 필요한 두 질환에 도움이 되는 좋은 식품인데요. 하지만 이 김 속 철분이 도토리묵의 풍부한 탄닌과 만났을 때 인체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빈혈 증세가 있거나 갱년기로 인한 자궁 노화가 촉진되고 있다면 해당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카레의 약 4배, 미역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철분을 품고 있는 김. 하지만 김 속 철분이 도토리묵에 풍부한 탄닌과 만나면 탄닌철이라는 결합물이 되어 체내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철분 부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도토리묵밥을 먹을 때 김을 넣어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 보통 도토리묵을 아무런 조리 과정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하지만 도토리묵 속 탄닌 성분은 수용성이라서 뜨거운 물에 데쳐주면 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도토리묵을 한번 데쳐낸 다음 김과 함께 섭취하면 김의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토리묵은 끓는 물에 최소 1분간 데쳐서 김과 함께 활용하면 철결핍성 빈혈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바다의 향과 영양을 듬뿍 품은 영양 반찬 김. 하지만 요오드가 풍부해 바다 섭취 시 갑상선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고 하루 3잔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